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네, 5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의 쇄신을 책임질 혁신기구의 수장에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래경 이사장을 추대했죠. 그런데 이 이사장이 과거 SNS에서 천안함 자폭 등을 주장한 게 알려지며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이 이사장은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혁신기구를 이끌 수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불과 9시간 만에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했다며, 그러나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앞서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인선을 발표했던 이재명 대표는 본인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주변 의견을 참조해 역량 있고 신망 있는 분들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발기인으로 참여해 초대 상임위원을 맡았고, 이후 한반도재단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진보 진영에서 시민운동에 관여한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장이 자신의 SNS에서 천안함 자폭설과 미국의 한국대선 개입설 등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당 안팎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이 이사장이 지난 대선을 전후해 이재명 대표를 공개 지지한 사실이 알려지자 친명 혁신위를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 등 이딴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꺼내든 혁신카드가 출발부터 어그러지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이래경 이사장의 사퇴로 그냥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현충일이었던 6일 화요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전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와 동해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며, 다만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지에 진입하기 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방공 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외국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려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중국은 우리 군이 카디즈 진입에 경고를 보내자 한라인을 통해 통상적 훈련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순찰이나 연합훈련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카디지에 무단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지난해 5월과 11월 카디지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는데, 당시 군용기 중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군용기 8대 중에 중러 폭격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카디즈 진입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러시아군과 함께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연합 공중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7일) 수요일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국제연합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 안보리 진출입니다. 유엔 192개 회원국이 각각 한 표를 행사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 투표에 참여한 회원국 중 3분의 2를 넘겨야 하는 이 선거에서 한국은 180표를 획득했습니다. Algeria, Guyana, and the Republic of Korea, Sierra Leone, and Slovenia are elected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2-year term beginning of January 1st, 2024.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1996년 안보리 진출에 처음 성공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입니다.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안보리는 유엔의 핵심 조직입니다. 한국은 세 번째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와 유엔 헌장의 원칙들에 기초한 외교, 또 동시에 개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동맹국 미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우리가 한미일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려고 합니다. 북한 핵도 안보리의 주요 현안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이 된 한국은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고유란입니다. 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유엔의 핵심 기관이죠. 안보리의 강제조치 결정이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국제분쟁의 조정 또는 해결 권고,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경제, 군사적 강제조치 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은 임기 제한이 없는 반면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총회 표결을 통해 해마다 5개국씩 교체됩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2년간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되면 북한 대응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8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선 순회역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역주행으로 승객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엉키면서 14명이 다쳤습니다. 지상으로 나가는 지하철 출구입니다.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뒤로 밀립니다. 갑작스러운 역주행에 승객들은 도미노처럼 줄줄이 밀리면서 쓰러집니다. 에스컬레이터 하단부에는 승객들이 겹겹이 쌓였고 일부는 피해보려다 옆으로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출근 시간이던 오전 8시 20분쯤 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3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1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상으로 이동하는 승객들을 태우고 정상 작동하던 중 갑자기 일시 정지하더니 수초 뒤 아래로 밀려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슴이 둥둥둥 하죠. 불안하죠. 언제 또 사고는 일어날까 이런 생각.
이 타겠어 이거 에스컬레이터를.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가 에스컬레이터의 수동 조작 장치를 작동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회역의 운영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지만 에스컬레이터 운영과 관리는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사용 종료 시한을 1년 남겨뒀지만 지난달 실시한 정기 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역주행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와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U20 월드컵 준결승에서 이탈리아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막판 이탈리아에 프리킥 결승골을 내주며 2회 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은중호는 이스라엘과 3, 4위전에서 유종의 미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공세를 편 이탈리아. 14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득점 선두 카사데이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우리 골망을 갈랐습니다. 카사데이의 대회 7호 골. 하지만 대표팀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전반 23분 베주노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이탈리아 선수에게 발을 밟혀 넘어졌고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키커로 나선 주장 이승원이 찬 공은 골문 왼쪽 상단에 강하게 꽂혔습니다. 이승원은 이번 대회 2골 도움 4개로 4년 전 준우승 당시 이강인과 같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양팀은 몇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상대 골문을 열진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결승골이 나온 건 후반 41분. 우리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얻은 프리킥을 파푼디가 골문 구석으로 절묘하게 차넣었습니다. 대표팀은 잘 싸웠지만 사상 첫 2대회 연속 결승 진출은 무산됐습니다. 대표팀은 우루과이에 패한 이스라엘과 오는 월요일 새벽 3위 자리를 놓고 맞붙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배준호 선수 응원하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처럼 이제 유이곡에서 더 성장해서 나중에 국가대표 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승준 선수하고 조영강 선수 기대하고요. 이영준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 FC 서울의 강성준 선수가 더 항상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엔 그 사람의 삶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치부를 이야기할 때 맨 얼굴, 즉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하죠. 하루 차이로 얼굴이 공개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잔혹한 범죄자들. 차이가 있다면 한 명은 개인 유튜버가, 또 한 명은 국가가 신상을 공개했다는 점이죠. 유튜브 게시글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한 것이지만 일주일이 안 돼 600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반면 국가가 공개한 정유정의 경우 사진이 실물과 달라서 이럴 거면 신상 공개 왜 하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요. 또다시 실효성 논란이 터져 나온 겁니다. 물론 개인의 신상 공개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건 어쩌면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쌓여왔기 때문은 아닐까. 바뀔 생각이 없는 정부와 사법부의 민낯을 국민들이 이미 알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